여러분 오늘은 그 창조성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뭐 창의 교육도 얘기하고요. 이 창조라는 얘기를 많이 그동안에 교육 현장에도 써왔는데요. 주로 이제 창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하던 일 말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창조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저부터도 어떤 현직에서 이제 떠나서 또 새로운 세계가 이제 또 이제 제2 인생이라고 그러죠. 퇴직 후의 삶이. 물론 이제 대학에 아직은 저는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뭐 새로운 거를 배워요. 뭐 악기를 배우거나 또는 운동을 배우거나 또는 새로운 취미를 많이들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기존의 그 정형화된 그런 직장에서 생활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이제 두려움이죠. 특히 제가 요즘에도 이제 그 퇴직을 앞두고 있는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퇴직을 앞둔 그 후배들과 만나면 늘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서 갑자기 명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 결단을 내리면서 과연 내가 물론 그때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그 대학 교수직을 경력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 교육감이나 이런 데 선거에 나가는 데도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는 기회가 오길래 그 결단을 내리고 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는데도 좀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잘하는 결정인가? 이 가는 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옳은가? 또는 그 후회 같은 것은 없을까? 뭐 이런 그런 막연한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를 봐도 그렇고 지나고 보니까 또는 주변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자기가 생각만 제대로 갖고 살면 긍정적인 어떤 힘이 생기니까 또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처한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면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 이전의 것에만 생각이 멈춰 있고 그래서 아무런 행동도 새로운 걸 못하게 되면은요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생각,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좀 모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뭐 가산을 탕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모험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퇴임을 앞두고 또는 이미 어떤 다니던 그런 직장을 관둔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또 제 경험이 이제 녹아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험을 해서라도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요. 안 했으면 거기서 끝났는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시작해서 멈추더라도 멈춘 데까지는 간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얻냐면 어떤 성취감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성취감과 자존감이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과거에 정주영 그 돌아가신 그 현대그룹 회장님 한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해보기는 했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전부 그게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런 류의 얘기를 우리는 곧잘 하고 살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는 비록 좀 약간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적으로 알 수 있죠. 지금도 제가 그 일화를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옛날에 그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인지 누가 이렇게 그 방한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걱정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젠하워가 오면 우리 그 6.25 전쟁 때 와서 거의 3만 명이 넘는 그런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덤에 분명히 찾아가서 참배를 할 것인데 그때 아마 그 당시에 좀 제대로 이렇게 그 뭐죠? 무덤을 못 썼나 봐요. 그래서 막 그 겨울에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디도 없고 말이죠.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정주영이라는 거물을 만났는데 한번 해볼 수 있느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어디에서 그 푸른색 잔디를 입힐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얼마 지나서 이제 그 방안을 미국 대통령 방안을 앞두고 점검을 해서 가보니까 그 미군 병사들의 무덤이
푸른색 물결이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잔디는 안 되니까 바로 보리가 우리 가을 보리는 겨울에 파랗잖아요. 그 가을 보리를 갖다가 거기다 무덤을 이렇게 가꾸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푸른색 풀이 무덤에 있으니까 황량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 굉장히 참 감동적인 일화거든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전에 어디 방조제할 때 그 센 물결을 막을 수 없으니까 외국에서 폐 유조선을 갖다 거기다 딱 막아놓고 그리고 메꿨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긍정의 힘에서 나오는 창조성이다. 바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뭔가 모험적이라도 해본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곧잘 그 정주영 그런 회장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지금 기존에 하던 일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게 뭐 주말 농장도 하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그 교육계 선배님은 시골에 그 터를 사고 집을 사고 해서 나는 그 양반이 그 예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음악 쪽인데 과연 저런 농사일을 할까 그러는데 의외로 크게 농사를 짓는가 봐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요새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과거에 뭐 후배, 동료들 모여서 같이 배추도 뭐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말이죠. 농작물도 가꾸기도 하고 또 그런 그 전원 생활을 즐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사실은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참 재밌게 사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 본인은 굉장한 그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돈을 써서 사야 되고 또 평소 자기가 농사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이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거. 거기서 어떤 작은 얻음 그걸 통해서 또 발전적인 어떤 깨달음도 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존감 같은 것도 성취감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 네, 이런 걸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뭐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일화를 드는 게 이제 이스라엘 농법이죠. 그 토라 농법이라고 하죠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국토의 절반 정도가 강원도만한 땅의 절반 정도가 이제 사막이니까 뭐 농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한 400km 떨어졌더래요. 거기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게 물을 대면은 농작물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염도가 높다 보니까 일반 식물이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제 시작은 했잖아요. 그죠? 사막에 물을 끌어온 그 자체도 큰 역사인데 이제 안 되니까 그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그럴까? 염도가 높다. 그럼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자. 염도에 강한 귤과 오렌지를 재배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시원찮으니까 결국 가축을 길러서 뭐 소라든가 뭐 말이라든가 양이라든가 돼지 주로 돼지 뭐 소를 많이 기르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분뇨 같은 거를 그 척박한 땅에다 넣어주니까 기름진 옥토가 되고 그래서 그 거기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맛있고 달고 해서 2, 3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렸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옛날 일만 기억하거나 생각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창조성 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새로움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죠.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접도 못 받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요. 교류도 없고요. 그럼 괜히 스스로 자학하게 되고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창조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좀 시작하고 그 생각과 방법을 바꾸고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자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뭔가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양태가 다를 뿐이죠. 물론 이제 제가 다행히도 이제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서 또 인공지능 역량이라 해서 역량진흥원이라 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AI 관련 그런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서 제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조력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할 필요는 있어요. 봉사활동만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
또 아니면 무엇이 됐든 간에 좀 시작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에서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성은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나를 위해서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보다 더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성이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기본 좋은 소리인데요. 2040년이 되면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건강 관리하면 잘 살겠죠, 그죠? 한 뭐 20년 남았으니까 말이죠.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가 되면 우리 그 지구가 세계가 G4 국가로 재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츠라 해서 GUTS 그게 아마 그 나라의 그 머리 글자를 그 국호의 그 머리 글자를 딴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 G4 국가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G는 이제 독일, 그다음에 U는 USA 미국, 그다음에 이제 그 의외로 그 T가 터키더라고요. 터키가 아마 나름대로 어떤 그 자원이 대단한가 봐요. 그다음에 S가 사우스 코리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정말 그런 세월이 올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세계 뭐 10위 안에 들어잖아요. 뭐 9대 뭐 9대 강국이니 7대 강국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G4 국가에 우리가 끼는 것은 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도 거기에 걸맞게 기존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것, 설사 뭐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버리고 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선에서라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창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 얘기를 공유하고 또 이건 저 자신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그 과거에 제가 부교육감 시절에 비서실장 해주던 이제 그 친구도 이제 퇴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뭐 인사팀장 하던 사람 배치 그 자리에서 지금 나가려고 하다 얼뜻 이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찍어놓고 나갑니다.